여러분은 과거 경제 지표를 보고 미래를 얼마나 맞추셨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 경제 공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경제 지표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 이것저것 찾아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금리, 통화량, 환율, 유가, 소비자 심리 지수, 생산자 물가 등등등 종류도 다양하고 그 양 자체가 아주 많아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00대 통계지표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숨부터 턱 막히시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사이트 주소는 설명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어떤가요? 이걸 일반인들이 모두 따라가면서 모니터링하고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경제지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뭘까요?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즉, 소비심리가 위축된 걸 보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또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생활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와 같은 경제가 보내는 신호를 통해 경제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칭 투자 고수라는 분들은 거의 모든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투자에 성공하려면 최소한 자신들만큼은 노력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지금도 시장의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만큼 많아지고 있죠. 남들보다 좀 더 일찍 타이밍을 잡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경제 지표의 종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과거에는 북극성만 잘 따라가도 길을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북극성을 찾기 위해서 다른 별자리들도 다 알아야 한다고 해요. 세상이 참 복잡해졌죠. 어쩌면 정보 과잉이 우리를 본질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지는 않나 의심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지표를 일부러 찾아보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그래도 투자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제지표에 대한 의미 정도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혹은 의문이 생길 때 한 번씩 경제지표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박적으로 경제지표들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금융 전문가분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게 찾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왜 경제지표에 대해 아는 것과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만약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와 투자 수익률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경제지표를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경제학 교수님들, 한국은행 임직원들,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등등등. 이분들은 그걸 찾고 분석하는 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지식이 비교나 될까요? 그런데 스스로 경제지표를 발견하고 해석해서 이들을 이기겠다고요? 그건 욕심입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경제지표를 많이 알고 있는 것과 투자 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지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걸 취합하고 발표하는 각 기관의 연구원들이나 그걸 이용해서 시장을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들, 이들조차도 시장을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 시장에서는 영희 엄마, 철수 아빠가 더 큰 수익을 거둘 때도 많아요. 장기 투자를 했다면 말이죠.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은 취합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표들은 확정치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지표는 과거를 이야기해주는 거지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가령 어제 날씨는 맑았습니다. 그러니 별일 없으면 좀 더 맑은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혹은 어제는 흐렸습니다. 비가 올지도 모르니 우산을 꼭 챙기세요 정도가 되겠네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고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미래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소비심리는 늘 안 좋았던 것 같지만 꽤 굴곡이 있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과거 추세를 보고 소비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실 수 있는지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전에 최근까지 변화된 소비심리지수 그래프 전체를 보여드렸지만 대부분 까먹으셨을 거라고 믿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왔어요. 2016년 11월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합 중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전 세계가 놀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때였죠. 소비심리는 전저점을 뚫고 바닥을 향해 수직 낙하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금방 경제위기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때 시장 분위기도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2017년 연초부터 소비심리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서울 수도권 등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도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모두가 부자가 된 기분에 들떠 있을 때였죠. 사실 소비심리가 왜 반등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자의 해석이 있을 뿐이죠. 이번에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중무역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소문이 흉흉했죠. 다시 소비심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좋았던 소비심리는 다시 급락하여 예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언론과 전문가 대부분은 곧 나라 경제가 망할 것 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과거 경제 지표를 보고 미래를 얼마나 맞추셨나요? 과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향후 소비심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제는 하나의 요인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경제를 움직이죠. 따라서 미래를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지표가 발표되고 난 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상승과 하락을 설명해 줄 뿐입니다. 결국 경제 지표는 과거는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미래까진 알려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경제 지표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전방이 아니라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지표가 가진 결정적인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